혹시 C++를 뭐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혹시 해본 친구들? 한 명, 두 명? 어떤 이유로? 동아리에서 했어요. 동아리에서? 이쪽은? 저 처음 들어올 때 자유이수로 조금 궁금해서 들어가서 망했어요. 망했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못하겠는데 최대한 같이 즐겁게 해봅시다. 원래 컴퓨터 공학과의 프로그래밍 과목은 터프하기로 유명해요. 사실은 강의 계획서를 보면 터프함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 4번의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10번의 퀴즈를 보죠. 그 체제는 유지할 거예요. 단 원래 컴공과에서는 40%의 F를 주기 위한 난이도를 조정을 해요. 절대로 100점이 나올 수 없는 그렇게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교육 방식을 좀 바꿨어요. 이것 말고 웹파이썬도 그렇지만 100을 다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60에서 70의 코어를 쉽지만 이해를 완벽하게 시키는 데 좀 목표를 뒀고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4번, 퀴즈는 10번이지만 헉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맞출 거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내년에 똑같이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고 있는 것과 같이 저희는 이 책을 사용을 할 거고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강의 슬라이드에 이렇게 적었는데 이분의 요청사항이에요. 강의 자료를 쓸 때에는 본인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직접 이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책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 책의 챕터가 끝날 때마다 혹은 챕터가 끝날 때가 아니네. 이 책은 그 예제가 다 돌아가는 예제들이 있고 여기서 샘플 코드에서 예제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책에 있는 예제를 타이핑해서 돌려보라는 것을 권장해요. 타이핑하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이핑하라는 게 아니고 손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이 줄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쳐보라는 거죠. 그리고 타이핑을 완료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예측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예제가 많은 책을 가져다가 손으로 직접 쳐보고 그냥 실행을 기계한테 시키지 말고 본인이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뭐지?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한번 해보라는 걸 권장하고요. 시간이 없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걸 했는데 뭘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샘플 코드를 다운받으면 챕터별로 있는 예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모두 있으니까 요거를 컷 앤드 패스트해서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천천히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테니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항상 프로그래밍 언어의 첫 번째 수업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이며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늘의 별처럼 많고요. 지금 대부분 공과대학인 경우에는 C++보다 C를 가리키는 학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응용과학계인 경우에는 과별로 조금 다르지만 파이썬이나 R을 가리키는 학과들도 있어요. 결국은 언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요. 이 언어는 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명시합니다. 그래서 C++ 언어도 만든 사람이 현재 살아있고요. 그 만든 사람이 내가 이 언어를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C 언어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C 언어는 이미 C++의 일부로 그냥 흡수된 상황이고 발전이 없기 때문에 C 언어는 하지 않고요. C++지만 C 언어가 조상님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는 무엇이었고 발전한 C++는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C++ 언어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C++ 언어는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지를 여기서 랭귀지 퍼퓰러리티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빌드 프로세스 앤 툴즈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컴퓨터하고 대화를 할 때에 C++로 대화를 시작을 하겠으나 컴퓨터는 C++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를 모르는 기계한테 C++로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움직이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들이 여러분들이 C++로 뭔가를 만들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줍니다. 그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오늘 설명할 프로그램은 경희대학교 정보지원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혹은 자료에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는, 혹은 맥킨토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맥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기는 할 텐데, 실습은 저희가 웹 베이스드 환경으로 갈아탈 거예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타이핑을 하고 복잡한 단추 없이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났다고 알려주겠지만 에러가 없다면 그냥 바로 실행이 되고 결과만 나오는 굉장히 단순한 환경으로 갈아탈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할 거고, 그 환경을 진입하려고 그러면 강의 수강 신청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한지라. 그래서 바로 실습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툴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될 텐데, 여기서는 바로 이거하고 연관돼서 C++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결국은 기계가 알아듣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 혹은 워드 프로세서라는 걸 써가지고 사람이 읽는 문서를 만들었을 텐데,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뭔가 수정하고 그럴 때에는 에디터라는 걸 씁니다. 에디터. 그래서 에디터에 타이핑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지적질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미트릭하게 뭔가 시작을 하면 끝을 쓰는 글자를 쓸 경우가 있는데 자동으로 써주고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요 두 개를 묶어서 하게 될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C++ 프로그램의 아주 단순한 버전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버전을 한 줄 한 줄 설명할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은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서 요이땅 그랬을 때 화려하게 타이핑 솜씨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민을 열심히 한 다음에 군더더기 없이 프로그램이 돌아야 될 것만 깔끔하게 집어넣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의 전문가가 된다면 더 적은 CPU, 더 적은 메모리를 가지고도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때 그냥 침착하게 한 줄 한 줄 이해하면 돼요.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 조그만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C++ 프로그램이란 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는다 라는 설명을 할 거고,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스테이지는 소프트웨어를 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짤 때 결국은 이번 수업이 끝나고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선택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 거예요. 혹시 이 큰 틀 관련돼 가지고 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거나 한 거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얘기를 하시죠. 오늘 시간은 충분합니다. 평상시 가졌었던 궁금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저 슈퍼볼이랑 제가 매트랩 조금 했는데요. 학과에서 그거랑 많이 다른가요? 슈퍼볼이? C++과 매트랩은 생김새는 많이 다른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뭐 조건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남의 거를 불러 쓰거나 이런 거는 비슷해요. 특히 매트랩이 주로 기능 확장할 때 C++ 쓰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를 배워두면 다른 언어를 배우기가 쉽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배우면서 알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처럼 주로 무슨 뭐 동사, 그 다음에 조건절, 무슨 경우에는 왼쪽, 무슨 경우에는 오른쪽, 혹은 반복하시오, 이런 거는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언어가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 않는 거고, 모양만 진짜 바뀌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언어를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할 만한 일에 대해서 미리,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야, 그럼 미리 짜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 C++인 경우에는 이런 게 별로 없는 언어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매력적이지가 않고, 매트랩인 경우도 사실 언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전자회로나 논리회로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불러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인 경우에는 통신, R인 경우에는 미적분 등의 수학,
그래서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언어 자체인데 이거는 영어 문법 이런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고, 결국은 영어도 세상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무슨 뭐 이렇게 신조어 나오고 막 새로운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건 별도의 것이라는 거, 별도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언어는 한번 배우면 크게 다른 언어를 갈아타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극과 극의 언어를 두 개를 내년부터 이제 뭐 전자정보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왼쪽 끝은 전자기계들, 하드웨어들 다루는데 가장 막강한 언어인 C++이 왼쪽 끝이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은 완전히 웹 베이스의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이게 오른쪽 끝이고, 가운데는 이제 애중간하지만 뭐 매트랩도 있고 기타 등등의 언어들, 뭐 R, 루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극단의 언어를 배우니까 그걸 배우고 나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혹시 뭐 질문? 자, 그러면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의 이전에 C 언어라는 언어가 존재했어요. 보는 것과 같이 C 언어는 존재를 했는데, 이 오른쪽 밑에 있었던 분들이 C 언어를 만드셨던 분이에요. 이 중에 제일 유명했던 분은 두 명 중에 이게 이제 최초에 나왔던 C 언어 책이었는데,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시고요. 잡스가 돌아가셨던 시점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 데니스 리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유명한 언어의 저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역사가 이제는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 죽어서 제대로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좀 오래된 분야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 C 언어가 만들어졌던 시점은 1969년, 그 다음에 1973년.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된 언어예요. 굉장히 오래된 언어고, 이분들이 만들었던 회사는 벨랩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미국의 가장 유명한 통신사가 AT&T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통신사가 AT&T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스프린트 버라이전, 이 1980년대까지 미국의 통신사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AT&T 한 회사였고, 이 AT&T가 미국 전체에 대한 통신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본인이 사용할 통신 장비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회사였고, 장비를 만들면서 이렇게 통신이나 통신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듭니다. 이 역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C는 이래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이런 데 쓰는 언어고, 그래서 저런 유닉스라고 불리우는 운영체제인데, 유닉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익숙치 않을 거예요. 컴퓨터를 전공하는 친구들도 익숙치 않은 건데, 유닉스의 후손 중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혹시 매cin토시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그 매cin토시의 맥OS는 이 유닉스의 후손입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즉 여러분의 노트북과 큰 컴퓨터, 이 책상 위의 컴퓨터에 올라가는 유닉스는 멸종했어요. 오로지 현재 이 매cin토시의 맥OS만 있고요. 그래서 맥OS는 전통적으로 오래된 유닉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우면서 화면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가장 내부가 역사적이고 강력한 언어라고 불리우는 이유예요. 그리고 개발 툴들이 맥에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사실은 유닉스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매cin토시를 사면 깔려 있는 건 매cin토시 값에 이 유닉스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지불한다고 볼 수 있고, 유닉스가 막강한데 너무나도 쓰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유닉스를 그대로 똑같이 구현을 했는데, 본인들이 돈을 안 내도 되게 알아서 구현을 하는 것이 리눅스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리눅스. 그래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리눅스는 돈을 안 내고 오픈소스예요. 그리고 리눅스의 변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리눅스의 변종은 400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휴대폰 위에 올라가 있는 안드로이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 언어는 통신회사에서 통신 장비를 만들기 위한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체제라는 단어를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운영체제는 여러분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방금 얘기했던 리눅스 이런 것들이고, 운영체제라고 불리우는 이 소프트웨어를 영어로 쓰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오퍼레이팅한다.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을 들을 때에 안 좋기도 하지만 좋은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신조어가 많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영어가 있으면 영어를 그냥 받아들이는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에요. OS, 그럼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보다 OS를 보면 돼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럼 시스템이 뭔가? 시스템은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뭡니까? 여러분들 돈을 주고 사는, 들고 다니는 이 물체들이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샀을 때 CPU도 들어있고 뭐 GPU도 들어있고 뭐 메인보드 있고 키보드, 마우스, 기타 등등 이걸 다 하드웨어라고 부르는데 이 하드웨어들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이것을 우린 시스템을 오퍼레이팅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결국은 하드웨어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두 개밖에 없어요. C하고 C++.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통신사에서 통신 장비를 만들기 위해 본인들이 짤 소프트웨어들을 다 필요하게 짰어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런 소프트웨어를 짜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으니 얘가 C 언어입니다. 결국 C 언어는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으면서 그 위에서 사용자가 쓰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짤 수 있는 당시로선 유일한 언어였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뭡니까?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시면 원래 전자 하드웨어를 다루시는 분들은 하드웨어에 특화된 언어가 있었어요. 어셈블리라고. 이 언어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프로그램을 짜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는 하드웨어를 짤 때만 쓰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어셈블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워드 프로세서를 짜기 위해서 포트란 베이직 이런 전설의 언어들이 있었는데 즉 언어가 두 개 필요했어요. 하드웨어를 다루는 언어를 어셈블리로 짜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쉬운 언어로 짰는데 C 언어를 탄생시킨 배경은 왜 우리가 항상 두 개의 언어를 써야 되느냐 이게 싫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모르는 어플리케이션은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드웨어를 잘 이해하면서 상위 어플리케이션도 짤 수 있는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언어 C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C는 향후 20년에서 아직까지 이런 분야의 독보적인 언어고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분들이 C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가 만들어진 이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운영체제를 만들며 있어 이 C 언어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 건 기존에 뭔가 하드웨어를 위해서 뭔가 제어했었던 분들도 이제 어셈블리를 버리고 다 C로 전향을 한 그런 전적인 계기가 됐었던 언어예요. 그리고 이후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는 이 두 분이 책으로 쓴 걸 가지고 이게 C 언어다 그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 아 그러면 우리가 C 언어에 이런 것도 집어넣고 저런 것도 집어넣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좀 넣읍시다. 왜 당신들이 한 번만 해요? 라고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 C 언어를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미국에서 미국 국내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표준. 즉 표준이라는 것은 그 글을 읽고서 누구든 만들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말과는 좀 다르죠. 사람의 영어라는 거는 그냥 구전되어 온 것처럼 쓰지만 하지만 우리 표준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분이 만들었던 C 언어에 이것저것 넣고 표준에 가깝게 만들어서 1989년 결국은 표준이 나왔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이나 뭐 물건 팔 때 ISO 인증 뭐 이런 걸 보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산업계에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계란을 만드시려고 그러면은 이러이런 과정 속에서 시험도 받고 그래야 계란을 팔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ISO인데 결국은 이런 인증을 받는 언어가 돼서 표준 전 세계가 따르는 그래서 이 언어를 읽고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C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 애플이 만든 거. 다 똑같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문법 체계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C 언어와 C++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C++를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는데 혹시 C 언어 관련돼서 알고 싶으면 다시 C 언어의 문법을 보셔서 차이가 있는 부분만 이해하면 되겠고 책을 빌릴 때에도 C 언어를 빌리면 안 돼요. C 언어하고 C++는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C++에 대한 책 읽으시면 돼요. C++ 관련돼 가지고 권해드릴 수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본인이 찾기를 원하고 C 언어는 명강의 책이 있어요. 열혈강이라고 해가지고 C 언어인 경우에는 좋은데 열혈강자 C++ 버전인 경우에는 열혈강자 C를 해야지 C++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혈강자 C++는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C++를 가르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C를 가르친 후 다른 거를 가르쳐서 C++를 진화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 수업은 C 모른다를 가정하고 어떠한 언어도 알지 못한다고 가정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C 언어와 관련된 책은 보지 마세요. 모양이 비슷할 뿐 다른 언어예요. 자, 그래서 C가 나왔을 때에 앞서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하드웨어를 다룬다고 얘기를 했던 것들은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이런 거를 이제 다룰 수가 있었고 C++ 수업을 하다 보면 포인터라고 머리 아픈 애가 탄생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이 컴퓨터 메모리를 다룬다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C 언어는 굉장히 여기 보면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문법이 되게 단순해요. 글자가 많지 않아요. C 언어를 만든 사람들은 극도로 글자가 많은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코어에 해당하는 문법은 매우 단순해요. 그리고 그 단순한 문법은 대부분 과학계산이나 이런 수학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문법 자체가 그렇게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핵심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는지라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를 다룬다는 게 뭔지는 요 포인터를 설명하는 8구주차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C 언어를 기계어라고 얘기를 했던 기계가 이해하는 말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사이즈가 작고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은 또 사이즈가 워낙 작아요. 사이즈가 작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윈도우즈에서 여러분들이 그 워드 프로그램을 사이즈가 얼마인지 체크하면은 MS 워드인 경우에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인스톨할 때 여유 공간 확인한 다음에 수십 기가바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들은 되게 사이즈가 작고 사이즈가 작은지라 이 조그마한 하드웨어들 뭐 이런 빔 프로젝터 텔레비전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용이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문법이 쉽고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으며 그 다음에 C로 짠 프로그램은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본 강의는 부분 영어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료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말은 지금 다 한국말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강의 이수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거 부분 영어인 경우에 그 영어 강의 인정받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장점을 누리도록 하시고 기본적으로 C 언어는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드웨어 같은 거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드웨어 즉 기계 쪽에 가까운 언어를 로우 레벨이라고 얘기하고 사람 쪽에 가까운 언어를 하이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C가 완전 로우 레벨이고 그것보다 C++이 하이 레벨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고 아까 나왔던 매트랩,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거는 하이 레벨의 극단으로 올라가 있는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C 언어가 결국은 하드웨어도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됐고요. 표준 기반이 되면서 야 이게 표준이니까는 우리가 구현해도 되고 저 사람이 구현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쪽에서 확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C 언어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거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짜기 전에 이 질문을 해서 답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짜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기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짜는 기계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수님. 뭔데요? 컴퓨터, 데스크탑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다 될 거야. 되길 바래요. 텔레비전에서도 돌아가길 바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예요. 웹 기반의 언어들. 왜 그러느냐?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하드웨어에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귀신같이 짜고 싶어요. 정말 그 하드웨어를 100% 알아서 속속들이 짤 거예요. 그러면 어셈블리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근데 어셈블리는 기계가 바뀌면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돼요. C 언어는 어셈블리보다 하드웨어를 속속들이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려운데 기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짤 때 하나의 기계에 대해서 짜면 다른 기계로 이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앞서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웹 서비스 차원에서 어디서나 돌아갈 수 있는데 기계를 다루는 쪽에서 봤을 때는 어셈블리 이런 언어보다 C를 짜면은 여기저기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터빌리티, 호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천천히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탄생한 언어가 C++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1969년에서 1973년 사이에 5년에 걸쳐서 C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C++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여기 앉아 계신 이름이 좀 복잡한데 만년 스트라처업이라고 불러요. 이분은 현재 살아있고 C++ 관련된 본인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세요. 현재는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이 C++ 강의하면은 이제 갯대로 와서 듣는 그런 이제 강의가 돼요. 유튜브에 보면은 가끔 2시간에서 4시간 압축 강의를 하시기도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보도록 합시다. 참조로 이 책은 최악의 책이에요. 절대로 이 책은 도서관에 가면은 보고관 서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 책과 이 사람이 쓴 C++ 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타이핑을 해서 돌아가는 예제가 없어요. 이상하죠? 프로그램 1-1 1줄부터 끝줄까지 타이핑을 했을 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기 그 언어 계열에서 오셨다면 혹은 우리 모두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 성문이나 이런 영어 문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문이 없는 언어책.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제 방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책을 권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건 언어예요. 언어인 거죠. C++는 같은 회사에서 직원이었던 만년 스트라처업에 의해서 1979년에 만들어집니다. 앞자리 수를 따면은 10년 정도 만에 만들어진 언어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데니시면은 덴마크 쪽이겠죠. 과학자였어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C 언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뭔가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현재 이름은 클래스라고 나와 있는데 알 필요가 없으니까 뭔가 하나를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를 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었고 이름을 C++라고 처음에 짓지는 않았어요. C with 클래스라고 했어요. 이런 종류의 작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매킨토시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보려고 했던 친구라면 현재는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바뀌었으나 스위프트 이전의 매킨토시 프로그래밍은 오브젝티브, 게시, C였어요. C 언어를 향상시켰는데 오브젝티브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은 C 언어를 향상했는데 클래스라는 개념을 향상시켰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이 C with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 C 언어를 기계가 알아듣는 말로 바꿔주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량했어요. 개량을 해서 이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언어의 특징인데 여기 보면 클래스라는 단어가 있죠. 타이핑이 스트롱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인라인이 있고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데 지금 알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강의 진도가 나가면서 그때의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겁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이 처음에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왜 만들었느냐? C 언어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통신회사가 돌아가고 통신 서비스가 많아졌어요.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통신하는데 행복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 온갖 부가 서비스죠.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ARS 이런 것도 해야겠고, 콜 포워딩, 내가 지금 부재 중이니 전화를 딴 곳으로 돌릴 거예요. 이런 전화 서비스예요. 결국은 새로운 서비스, 즉 사람이 요구해서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경험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기계를 다루는 데 집중했던 C 언어는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부가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C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 클래스라는 개념을 넣고요. 정식적으로 C++란 이름을 단 시점은 1983년이에요. 그래서 C with class에서 C++로 바뀌었고 1985년에 처음으로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C++가 이 멜랩에서 나와서 전 세계에 등장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 언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쓰레기라고. 왜 그랬느냐?
그렇게 대규모로 프로그램을 짜는 회사가 일단 이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1985년도의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들이 이제 보급이 막 되고 있던 시점. 칼라 모니터보다는 흑백 모니터들일세. 칼라 모니터는 200만 원 좀 줘야 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설의 애플2라든지 최초의 IBM PC가 탄생했었던 시점이에요. 대량의 소프트웨어는 있지 않았고 이때 소프트웨어 산업은 뭐 4명 정도에서 5명이 워드 프로세서 만들고 그랬던 시점이에요. 1980년대 말에 이찬진 씨,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4명이 만들었던 게 1980년대 말. V3 백신을 안철수 씨 혼자서 만들었던 게 1980년대 말이에요. 대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호응을 받지 못했고 결정적 계기,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1995년. 윈도우즈 프로그램은 굉장히 짜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의식적으로 마우스를 꾹꾹 눌러가면서 프로그램을 쉽게 쓰고 있는데 꾹꾹 눌렀을 때 작아지죠. 꾹꾹 눌렀을 때 다시 커지죠.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얘 밑에 내가 줄였을 때 밑에 무슨 그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개의 화면을 내가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빨리 화면이 전환이 되죠. 컴퓨터는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얘로 가면은 뒤에 있는 걸 확 보여주고 얘로 가면 또 뒤에 있는 걸 확 보여주는 이런 짓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직접 짜라 그러면 머리가 터져요. 따라서 이런 거를 짜기가 힘들었고 C++는 따라서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윈도우즈, 맥킨토시 OS가 일반화되면서 죽을래 아니면은 이거 쓰면서 편하게 살래라는 질문에 1990년대 중반에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C보다 느려요. C보다 프로그램 사이즈도 커요. 방금 얘기했었던 걸 역설적으로 합시다. 결국은 남이 짜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남이 짜놓은 거를 쓰면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만 치러야 될 대가는 그 남이 짜놓은 건 남이 짜놓은 거인지라 내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계란을 먹었을 때는 무슨 화공약품을 쳤을지 모르잖아요. 믿고 먹는 수밖에 없죠. 근데 먹었더니만 독이 있네.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러야 될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C 언어에서 C++로 갔을 때는 추가된 것들이 많고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치러야 될 희생이 큰 거예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좋아요. 남이 짜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남이 짜놓은 웹 기능 활용하기 좋고 계산 기능 활용하기 좋아요. 매스랩, 남이 짜놓은 전자 기능 사용하기 좋죠. 치러야 될 대가는 엄청 느리고 사이즈 커져요. 더 커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C++는 그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만들어져서 1990년대에 굉장히 또 유행을 하게 돼 있어요. 참고로 1992년도에 경희대학교에 최초로 제가 C++ 책을 들고 와서 동아리에서 교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내가 최초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1989년 C++ 2.0이 만들어졌고 결국 이 언어는 2017년도에 가장 많이 쓰이던 언어에서는 내려왔지만 인베디드 분야, 특히 인베디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드웨어에 가까운 것, 특히 운영체제를 짜는 것, 혹은 속도가 굉장히 작고 빨리 동작해야 되는 것. 이그제 아주 익스트림 케이스는 원전 제어. 원전이나 이런 거는 센서 값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 1ms, 100마이크로세컨드 안에 돌아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는 C++, C 어셈블리밖에 없어요. 운영체제는 C++. 그래서 현재의 기계에 가까운 언어들을 짤 때에는 C++가 많고 공통어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자, 그래서 C++는 다시 한번 좀 길게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뭐든 할 수 있는 언어지만 이걸 가지고 뭐든 하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이거니까 이건 가지고 뭔가 하겠다. 그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극단의 언어 2개를 가리킬 거예요. 그 2개의 분야를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참고로 최근에 뭐 아두이노 이래가지고 보드에다 프로그래밍을 하면 뭐 센서 값도 읽어드리고 모터도 돌리는데 이거는 C++도 아니고 C 언어 문법을 취하고 있지만 C보다 더 작은 애예요.
그래서 내가 아두이노를 하려면 C를 해야 되는 거고, 혹시 게임을 하고 싶어서 다전공을 하다 보니 이제 게임에 대한 관심사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게임 엔진이 유니티인 경우에는 C++를 지원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언어는 C#이에요. 이 샵자가 들어간 거는 C++를 쓰기 싫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C++ 4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C#을 해야지 그 유니티 프로그래밍 하기 편해요. 4촌이에요. 목법은 비슷해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거를 짜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줄 아는 언어를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게 C++이다? 안 하는 게 맞아요.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코어가 되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하지만 뭐 뭐든 짤 수는 있어요. 슈퍼 울트라 프로그래밍 잘하면 잘 짤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C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이런 특징은 다 동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C 언어가 차지하고 있었던 시스템 프로그래밍, 즉 운영체제를 짜는 분야나 인베디드,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분야, 그 다음에 리소스가 컨스트레인트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위성이나 이런 거는 한 20-30년 전의 기술을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성이 한번 떠나면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탐사를 떠나는 경우에는 완전히 그 버그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고 고쳐져 있는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도 잘못된 게 모두 다 드러났고 고쳐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리소스 컨스트레인트도 돼 있다는 거고, 또 최근에는 뭐 무인 자동차 아니면 뭐 IoT 이러면서 굉장히 작은 이런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의 프로그래밍을 하죠. 이럴 때에도 아직은 C++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잠깐 퀴즈 나가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사양은 2017 최신형으로 산다 그러면 노트북으로 합시다. 너무 데스크탑은 크니까. 일단은 쿼드코어라는 것은 CPU 속도를 못 올려요. CPU 속도로 나는 건 CPU를 사면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하나는 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 여러분들 노트북이면 2.x나 3.x, 3.x의 3GHz가 뭐냐면 기가, 3기가의 기를 1024로 바꿔버리면 3 곱하기 1024, 그러면은 기가헤르츠가 메가헤르츠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1024를 또 곱하면, 아니 1000을 곱해야겠네. 이때 1000을 곱하면 K가 돼요. 또 1000을 곱하면 K가 떨어져 나가죠. 헤르츠가 돼요. 헤르츠라는 건 뭔데? 주파수인데, 방금 얘기한 거는 결국은 3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가 있죠. 초당 방금 얘기했었던 만큼의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초당 더하기가 가장 대표적인 연산이에요. 요거 한번 딱 했을 때 더하기 한번 할 수 있는데, 초당 이 더하기 한 번을 3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만 번 할 수 있는 거, 100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를 끌어올려서 4로 못 가요. 그러면 열이 너무 커져서 컴퓨터가 터져요. 대신 기술이 다른 방향으로 했으니 직접 기술, 요런 거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미경이나 주사가 세밀해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CPU 컴퓨터를 사면은 통상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CPU라는 게 박혀 있고, 그 CPU에 몇 개가 꽂혀 있느냐. 그래서 쿼드코어 하면 4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방금 얘기했었던 숫자를 대응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들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통상 컴퓨터 노트북을 사면 4기가 박혀 있을 거고, 성능이 좀 좋은 걸 사면 8기가, 게임을 잘하겠다고 하면 한 16기가까지 꽂혀 있고, GPU를 다른 걸 써야 돼서 노트북이 두꺼워지죠. 통상 8GB 정도의 램이 꽂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는 SSD라고 그러면 이게 512GB.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기가대가 다 G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로 한다 그러면 가볍게 1테라나 아니면 500기가. 자, 그러면은 아까 문제 1980년대 중반으로 애플2라는 컴퓨터로 돌렸을 때 램 사이즈는 얼마였을까? 램 사이즈. 질문을 좀 해요. 그치, 킬로바이트.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하면 돼요. 기본 전제 조건은 아무것도 모른다예요. 여러분은 이게 1학년 1학기 과목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거나 프로그래밍을 잘 짜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기 다전공 부전공이 더 이게
뭐라 그럴까 더 이렇게 뭔가 좀 그런 게 있을지 모르는데 컴퓨터 공학과하고 전자과하고 1학년 1학기에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은 프로그래밍 C++ 수업을 하면 성적이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응? 자전거. 다전공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컴퓨터 공학과하고 전자공학과에게 프로그래밍 C++를 했다. 1학년 때요? 1학년 때 비슷하지 않을까? 1학년 때. 비슷해. 차이가 없어요. 평균은 그래. 그럼 F는 누가 더 받았을 것 같아요? 컴공과 실제 그러면 상위권 성적자 10명 중에 91% 이상은 누굴 것 같아요? 전자예요. 사실 여기 생체를 대입하면 생체가 성적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느냐? 전자는 심리적으로 프로그래밍이 싫어요. 안 해. 컴공은 어쩔 수 없이 받아는 들였는데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뭐 항상 걱정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컴공이나 소용은 또 특성화 고등학교로 온 친구들을 걱정해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을. 그럼 뭘 해야 돼요? 과학이대를 가기 위해선 올림피아드를 해야 되듯이 결국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들어오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올림피아드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그거를 푸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게 하는데 그것이 대학에 왔을 때는 전혀 다른, 우리는 뭐 어디 자격증을 따거나 대학을 보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심사가 바뀌고 결국은 그 정도 배운 거는 한 달 반이 지나면 점점 장점을 잃어가요. 그럼 이 대목에서 왜 생체입니까? 전자처럼 싫지도 않고 컴공처럼 수용은 했는데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시키니까 해요. 그리고 생체가 입학 결점이 제일 좋아요. 그냥 꾸준히 해요. 그래서 생체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컴공은 들어왔더니 본인이 생각한 그 과가 아니에요. 게임을 만들고 싶은 것과 게임을 하는 거는 하늘과 별 차이죠. 자기 게임을 좋아하는 거였는데 들어왔더니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똑같은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짜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 자괴감. 그래서 컴공과가 들어와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그게 장점이 못한다도 아니고 장점이 빛을 발해요. 별 색깔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컴퓨터 공학과의 프로그래밍을 짜보고 들어오는 친구들의 비율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직 입학은 안 한 하지만 합격자 발표를 수시 전형에서 난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가 2년 동안 뭘 하냐면 이 스크래치라는 언어가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굉장히 느리긴 느리다. 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없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스크래치라는 언어는 MIT에서 만들었고 관리하는 건데 사실 언어는 아니고 요 그림을 보면 나오고 사실은 이 뒤에 이미지를 보는 게 더 맞을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끌어다 놔요. 요것들도 하나씩 끌어다 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텐데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거나 왼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세개하는 거를 이렇게 원래 있는 거에 레고 블록식으로 끼우고 여기다 값들을 입력하는 거예요. MIT에서 만든 이유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한 컴퓨터 공학과 전자공학과 입학 대상자에게 수능 실력이 아주 훌륭한 친구들에게 가르쳐요. 60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15명도 안 되고 10명 정도에서 끝나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렵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이제 다전공, 부전공 오늘은 진짜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섞여 있으니까 원래 전자과나 컴공과는 무식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문제니까
따라서 이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대신 본인들은 모르는데 우린 잘하니까 우리가 가이드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별로 없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몸속에 핏줄에서 씨뿔뿔이 흘러다니고 연과일이 흘러다니는 사람인데 100명 중에 2명에서 3명밖에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 컴컴과 90명인데 그런 친구들은 한두 명에 불과해요. 여기 있어요. 석사 일기 때 저 벨랩에서 작업 받았어요. 자랑 좀 해야지. 아까 그 벨랩에서 자네 입사할 생각 없는가?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군대를 안 가가지고 못 갔어. 이쪽은 1%.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씨뿔뿔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특징들을 모두 껴안고 있고 아까 얘기로 돌아오면 애플2 컴퓨터는 최대 64KB 64KB의 메모리에서 게임 및 모든 것들이 돌아갔죠. 여러분들 MMORPG 좋아하는데 MMORPG의 효시는 울티마라는 게임이 있고 그 울티마며 이런 모든 것들이 주옥 같은 게임들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테트리스 뭐 이런 것들도. 자, 기본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하이레벨 랭귀지를 할 수 있고 최근에 언어가 이렇게 특정 목적에 많아지기 전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어딨냐? 당연히 리소스가 제한된 거, 그 다음에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의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 과거에는 다 이렇게 C++로 짠 거예요. MS 워드 이런 것도 C++로 짰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가 이메일 시스템을 우리가 구글 걸로 바꾼 거예요. 보이는 건 경희대지만 엔진이 구글 거예요. 그냥 이름 바꾸고 이거 다 구글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 쓸 수 있고 써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글 닥스라는 게 있어요. 웹 베이스드로 워드 프로그램 만들고 워드 프로세서 되고 엑셀 되고 파워포인트 하고 저장은 구글에 다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웹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요. 이런 거를 짜는 언어는 자바 혹은 자바스크립트. 결국은 워드 프로세서를 짜는 것도 요즘은 그런 웹 베이스도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로 짜는 거로 바뀌긴 했으나 과거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C++로 했는데 요즘 바뀌었고 C++인 경우에는 C는 문법이 간단하지만 C++인 경우에는 좀 문법이 좀 복잡한 감은 있어요. 복잡한 감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의 전 세계에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IBM이라든지 매cin토시 전부 다 이 C++를 본인들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C++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프로그램에 옵션을 줘야지 C 언어를 번역하게 만들었지 C 언어는 나는 C 언어만 번역하는 프로그램이야 이런 건 없어요. C 언어는 예전에는 C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C 컴파일러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없고 C++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데 옵션을 주면 그때 C 언어를 번역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C 언어가 독자적으로 번역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없기 때문에 C++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C++은 있고 C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C가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제한된 환경 아두이노가 극적인 예네. 아두이노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아두이노도 마찬가지예요. 아두이노가 이해하는 C 언어를 아두이노 기계가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는데 이런 걸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깔게 돼 있고 걔가 이제 아마도 아두이노 같은 애들을 위한 유일한 그 C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C++는 이후로 많은 소프트웨어에 영감을 줍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자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자바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인기가 많이 죽었어요. 자바. 그 다음에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뭐든 싫어. 그래서 샵자를 붙인 C샵. C샵도 있고 F샵도 있고. 샵자 붙이는 게 이 MS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니까. C도 있지만 D도 있어요. 농담이 아닌 게 A, B, C, D, E, F, G, Z까지 있고 C 언어의 사실상의 전신은 B예요. 또 하늘에 별만큼 많은 언어가 있는데 선택돼서 쓰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C의 변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브젝티브 C 이런 거는 C에서 변종이 돼서 C++의 사촌 우리가 얘기를 하죠.
C++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언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 언어입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제발 무조건 배우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언어는 특수 목적에 맞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 언어를 배워서 본인이 뭔가 짜지 않고 취업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요구할 때에 건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기계공학과가 거의 140명, 아니 저희 170에서 한 200명 돼요. 경영학과 혹시 몇 명인지 아는 사람? 경영학과 300명. 컴공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하면서 특별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90명인데 그렇지 않을 때 70명.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우리가 프라임 사업 준비하면서 자발적으로 학과에서 인원을 착출했어요. 그거를 돌려주기도 뭐하고 컴공에 줄 수도 없지. 그래서 모든 학과가 혜택을 받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원을 준 학과들에 대한 보답 차원도 있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다 지워버리면 그럼 컴공과는 원래 70이었느냐? 70도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름 알만한 대학교 한 20개를 적는다 그러면 20개 대학의 2년 전이나 3년 전 기준, 소프트웨어 광풍 불기 전의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전공학과의 정원은 대개 50명이에요. 그럼 10개 대학에서 졸업하는 사람이 500명이 아니죠. 자퇴율이 제일 높으니까. 1년에 10개 대학의 컴공을 싹쓸이 해봐야 400명. 인원이 워낙 적어요. 그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찾는 게 많은 이유는 워낙 적다 보니 이게 그 수요는 많죠. 수요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 다전공, 부전공 학생들이 컴공에서 지금 상담을 했을 땐 이렇게 했거든요. 컴공을 다전공, 부전공 하는, 다전공 하는 이유가 뭐냐? 컴공 학위를 받는 게 목표냐? 그게 목표입니다. 그럼 다전공을 해라. 왜냐하면은 컴퓨터 공학과의 다전공, 부전공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처럼 이렇게 지금 다채롭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네가 프로그래밍 짜는 실력만 갖기를 원한다면 설명회 2번 했을 때 우리 21학점짜리 모아놓은 거 그러면은 부전공을 하지 말고 다전공을 하지 말고 학원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컴공과 이름을 달고 취직을 컴공과인데 대학 이름까지 달고 취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알만한 대학교만. 근데 컴공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학의 이름이 안 좋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이 1군 2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이 많은 회사들이 다 소프트웨어 인력은 필요하니 사람은 필요한지라 2군이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학과는 아닌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 사람. 그래서 아까 그 뭐 우리 창업형이나 뭐 이런 것처럼 C++, 자바스크립트, 툴 배우고 뭐 이런 거 요런 거를 하는 학원이 있어요. 비트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돈 엄청 많이 내야 되고 4개월에서 6개월 빡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컴공이 잠 못 자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니까. 대신 취직을 지방의 이름이 조금 낮은 대학교의 컴공이지만 비트 컴퓨터 이름을 달고 컴공과도 취직을 하는 거고 그쪽은. 그 다음에 실무가 되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컴공 전공은 아니지만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전공 사실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다전공 그러니까 전국에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고 여러분들은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은 과목을 들어서 제대로 한번 듣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비트 컴퓨터 컴공처럼 밤샌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어요. 일목관 친구 들어왔던데 이창수 교수님하고 어떻게든 한번 엮어가지고 해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놈의 글로벌 트랙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 저 얘기를 하려다가 약간 샜는데 그래서 가장 극적인 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해가지고 본인이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틀 안 중요해요.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제 해야 될 거고요. 관심이 있으면 뭐 게임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다네. 게임은 진짜 전국에 197개 대학이 있고 197개 대학에 모두 컴공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게임 업체예요. 진짜 197개 대학이 있어요. 가면 들어오지 못한 대학의 컴공과들이 있는데 넥슨 컴퓨터 좀 길게 얘기했는데 넥슨 컴퓨터의 신입사원 공채 공고문을 보세요. 극단적인 게 삼성전자 지가 오겠지 뭐.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 분야인데 소프트웨어 전 분야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공 불문. 전작가 와도 소용없어요.
누가 오겠지 뭐. 이게 이제 삼성전자고 네이버는 마찬가지예요. 컴공가를 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별로 그렇게 그 본인이 컴공가 나왔다는 걸 중요하지 않았는데 넥슨은 더 나가서 2016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공고문이 6페이지예요. A4 용지. 폰트 사이즈가 8에서 9예요. 마비노기 이런 게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마비노기 게임의 엔지니어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핵심 역량 6개에서 8개, 옵셔널 역량 한 8개. 과도 안 써있어요. 그걸 할 줄 알면 입사 가능한. 거기에 C++이 있어요. 주로 서버나 아니면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지금 뭐 진도 나가는 것보다 10분여 이제 부가 설명을 한 건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식으로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은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대로 짜는 건 해야 돼요. 최소 프로그래밍을 하겠지 기대치에 도달을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어디서 뽑지 않아요.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도 필요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미리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들한테 굿뉴스고 소프트웨어 전공자한테 배드뉴스지만 아무도 컴공 우대라고 써있지 않아요. 컴공 우대라고. 그래서 넥슨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6페이지가 있고 최고로 정말 잘 되어 있는 입사 서류예요. 입사 서류. 언어 다 써있고 어떤 소프트웨어 다뤄야 되는지 다 써있어요. 자, 다시 돌아오면 그래도 2개가 있는데 티오베 인덱스가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티오베 인덱스를 치면 매달 리프레시를 한 번씩 해주는데 이들이 리프레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된 언어. 검색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C++를 배우다가 보면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쳐보는 거. 이런 걸 하나로 카운팅하는 건데 가장 많이 검색되는 언어는 부동의 자바. 자바는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그 컴퓨터가 뭐든 운영체제가 뭐든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서버 프로그래밍도 짤 수 있으며 오라클이라고 불리우는 거대 회사가 뒤에 서포트하고 있죠.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짜려고 그러면 자바가 디폴트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C, C++, C#, 오브젝티브-C가 있는데 C의 변종들이고 18.7%인데 얘네들을 다 합치면 약 20%쯤 돼요. 그래서 C++를 가르치는 이유는 C++와 사촌들이 합치면 제일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C++를 배우고 자바를 배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기본 문법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배우고 C++를 배우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끊는 거고 파이썬이 5위. 이게 2017년도 여러분들 강의 노트 만들기 위해서 바로 짠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파이썬, 비주얼 베이지, PHP,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웹 파이썬 과목은 우리가 이걸로 C++ 퉁치고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로 퉁치는 거고 자바는 왜 안 합니까? 컴공에는 전공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소형 입장에서 봤을 땐 별 필요가 없어지고 죽어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어셈블리 언어, 아까 얘기했었던 C 밑에 있었던 언어도 아직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재밌어요. 요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GitHub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요즘은 가장 유명한 게 안드로이드죠. 우리가 휴대폰 위에서 앱 팔아먹는 게 중요하지 휴대폰 OS 만드는 게 중요하냐. 휴대폰 OS는 모두 함께 단결해서 빨리 만들자. 그리고 이것 따위에서 돈을 벌지는 말자. 이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예요. 이 오픈소스 책이었던 것처럼. 결국은 그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나는 이거를 만들었고 당신이 이거를 활용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했을 때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그거를 당신이 상용 목적으로 쓴다면 나한테 돈 내야 된다. 이거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이트가 GitHub란 사이트고 GitHub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중에 어떤 언어를 썼는지를 분석을 하면 압도적으로 1위가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루비, PHP. 그래서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이 높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C++는 작아요. 이유는 이런 건 하드웨어를 짜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해요. 기계를 짜는 사람들은 이건 상위 소프트웨어를 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뭐 AI, TensorFlow, 구글이 만든 AI죠. 이런 거 다 오픈소스예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이름으로 되면 하둡, 스파크 이런 거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예요. 이런 걸 다루려고 그러면 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보는 것과 같이 아직도 C++이 없어지지는 않고 상위 랭킹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뭔가를 하라고 주문하지 않을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몇 번을 반복했었던 얘기가 있으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C++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가지고 만드느냐? 에디터라는 걸 가지고 만들 거예요. 에디터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윈도우즈에 들어가 가지고 기본 프로그램 쪽으로 가보면 메모장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어를 치면 그냥 뭐 글자지 뭐. 근데 얘는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막 폰트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한 얘도 그림이나 이런 거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우리와 글자와 숫자, 기호들, 키보드 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입력을 하는 이런 걸 우리는 에디터라고 불러요. 에디터. 워드 프로세서보다 더 낮은 개념이에요. 에디터. 대부분 에디터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있을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등장할 통합 환경이라는 데 묻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을 하면 2개의 에디터를 경험할 텐데 수업 때 주로 실습 때 쓰는 거는 웹 베이스드 환경에서 화면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뭔가 이메일 보낼 때 쓴 것처럼 그 타이핑하는 난이 있어서 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게. 그런 웹 기반의 에디터를 쓸 거고 다른 하나는 좀 어려운 툴을 하나 사용법을 간단히 가르쳐 줄 텐데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거기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언젠간 쓰겠지라는 기대하에 가르쳐 줄 텐데 그 안에는 프로그램 안에 에디팅하고 글자가 막 자주자주로 바뀌고 그걸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C++라는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이 언어에 타이핑을 하게 될 텐데 그 타이핑하는 그 프로그램, 그 기능 이런 걸 우리는 에디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결국 이제 과정이 나와 있는데 과정이 나와 있어요.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오늘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C++로 타이핑을 에디터를 통해서 하면 우리는 이거를 하드디스크나 USB나 기타 등등의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해요. 확장자는 그냥 글자만 잔뜩 썼을 때에는 한 번쯤 봤을지 모르겠지만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text, txt. 그리고 전통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확장자에 본인이 어떤 언어를 타이핑했는지를 써요. 그래서 C++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확장자는 CPP. 그래서 확장자가 CPP로 된 건 누군가가 C++ 언어로 타이핑한 파일인 거예요. 열면 아까 썼던 메모장을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아래 한글이나 워드에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단 저장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워드 파일로 저장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파일이 있고 이렇게 C++ 언어에 따라서 글자와 기호와 숫자로 타이핑한 이런 프로그램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소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소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 그거를 코드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는데 기초가 되는 코드고 맨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면 여기에 글자가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executable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executable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인 거죠.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 같은 거 .exe라는 확장자 같은 것들을 꾹꾹 누르면 실행이 되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C++라는 최고 상위 개념의 프로그램을 C++라는 문법에 맞춰서 하지만 재료가 되는 건 알파벳과 글자와 기호로 타이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서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기계는 뭐밖에 이해를 못하느냐? 0과 1의 조합밖에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CPU하고 약속을 했어요. 0101 이러고 숫자를 주면 CPU에게 더하기를 하라. 그러면 CPU는 알았어. 그러면 너 숫자 2개를 나한테 줄 거지? 라고 이해를 해요. 즉 사실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최초 CPU를 만든 사람은 CPU를 사용할 사람하고 약속했어요.
0101이란 전기 신호를 주면 CPU의 더하기 기능을 수행시키는 거다. 이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고, 그래서 기계가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계를 만든 사람과 쓸 사람이 정한 거죠. 이게 기계어예요. 0과 1의 조합. 결국 우리는 C++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0과 1의 조합으로 끌어내릴 거고, 그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빌드, 어렵게 얘기하면 프리프로세스, 컴파일, 링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빌드라는 단어를 이해합시다. 빌드. 그래서 단순해요. 0과 1과 알파벳과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기호로 우리는 C++라는 문법, 아직은 못 봤지만 그거에 맞춰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요. 그 확장자를 CPP로 준다 그러면 걔는 소스 코드예요. 그리고 얘는 기계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빌드라는 단어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빌드. 빌드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계어로 바뀐 거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타이핑한 것만으로 실행 파일이 나오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하드디스크에 마우스로 2번 누르는 순간에 OS에게 명령을 줘야 되는데 2번 눌린 그 프로그램을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에서 주기억 장치인 CPU로, 메인 메모리, 램으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많은 짓거리를 한 후 최초로 실행이 돼야 될 지점, 즉 여러분이 짠 지점으로 손가락을 딱 대놓고 자 이제 실행을 할까요 말까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짜지 않고 남이 짜놨어요. 결국은 빌드라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도 하겠지만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붙여야 돼요. 이러한 과정이 프리프로세스, 컴파일, 링크라는 과정인데 지금은 이해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 과정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이해하도록 합시다. 지금 중요한 건 빌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가지고 동작시킬 때 그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다시 돌아올 텐데 에디터를 써가지고 소스 코드를 만들 거고 프리프로세서와 컴파일과 링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빌드라는 데 들어가 있다. 빌드 과정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 C++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고 실행이 돼야 되거나 한다면 남의 걸 가져오는 거죠. 남의 걸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뭐 수학 관련된 거면 뭐 랜덤 함수를 돌리거나 맥스를 계산하거나 하는 것들 다 남이 만들어 놨어요. 불렀으면 돼요. 불렀으면 자료를 저장을 할 건데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고 빨리 찾고 싶고 뭐 정렬도 하고 싶고 다 짜놨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남이 만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남이 만든 것들은.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버그라는 단어는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에러가 날 거고 그 과정을 우리는 디버그 한다고 그래요. D 떼고 버그 하면 버그는 벌레죠. 드자 들어가면 대부분 컴퓨터에서는 뭐 영어가 그렇듯이 없애는 거죠. 버그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에러가 나요. 왜냐? 여러분들은 사람이 참 똑똑하구나를 느낄 경우가 이제 세미콜론을 내가 왜 안 찍었는지를 3일 뒤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거고 한 3, 4주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점을 안 찍었을까 이러면서 눈물을 흘릴 거예요. 기계는 멍청하고 단순한 거예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내가 잘못한 경우에 그 프로그램이 잘못된 걸 찾아야 돼요.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디버그.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2개를 배울 텐데 쉽게 하는 프로그램 디버거를 나중에 이제 사용하게 될 테니까 사용할 때 얘기합시다. 지금은 프로그램을 에러를 잡는 과정을 디버그라고 한다. 그런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디버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완전히 기초적인 개념을 잡아가는 겁니다. 프로파일러.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념이 잘 안 올 거니만 미리 얘기하는 게 프로그램을 짰다 그래서 끝난 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의 성능을 끌어올려야겠다. 속도를 올려야겠다. 뭐 내가 창업을 할 건데 서버가 한 대밖에 없으면 그거 열심히 써가지고 성능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라는 툴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에 고쳐야 될 부분들, 잘못되진 않았어요.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업 중간에 설명을 하도록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실습을 하는 거는 빠르면은 다음 내일 모레 잠깐 맛배기로 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거예요. 그래도 중간에 나는 뭐가 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다 싶으면은 이 링크들을 가서 다운받으면 되니, 본인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툴을 쓰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링크에 가게 되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2005년에 나왔었던 거고 뒤에 있는 거는 2017년에 나온 건데 최신 버전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니까 위에 있는 건 C++ 전용이에요. 잡다구리한 거 몰라도 되고 C++만 알면 되고, 쉽게 얘기하면 에디터 들어있고요. 거기 빌드 단추가 있어요. 누르면 빌드를 해줘요. 디버그 기능도 있어서 디버그도 해줘요. 2017년에 나온 이 훌륭하고 둘 다 공짜예요. 학생들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등록을 하라 그러는데 학생 등록하면 돼요. 2017년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좋겠지. C++이라고 안 써있죠. 저 안에는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웹, 기타 등등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풀 기능이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교수님? 일단 예비군 훈련이라는 걸 가보게 되면 K1이나 이런 걸 한번 쏴봐야지 뭘 M16라도 잡지. 괜히 그 총 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자동 모드로 들고 일어나면 골치 아파요. 권장사항은 얘는 심지어 한글로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까는 게 좋지 않나 싶고, 프로그래밍 관련된 책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를 할 때 C++ 책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책이 있으니 C++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C++를 비주얼 스튜디오 C++로 합니다 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버전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이 프로그램의 메뉴들, 그리고 바로 좀 뭐 일주일 사이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자, 첫 번째로 화면에 헬로우 월드라는 글자를 띄웁시다. 근데 C++만 한 책은 불편해요. 이거를 타이핑하시오. 나는 프로그램을 쓸 줄 모르는데 수업을 들어야겠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로 C++를 한 책은 거기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프로그램을 실행하시오. 프로젝트를 여시오. 디폴트로 들어있는 CPP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오. 뭘 누르시오, 뭘 누르시오. 그래서 C++ 책을 빌리는데 권장은 차라리 비주얼 스튜디오 C++를 할 거면 요거를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명이 써있는 책도 빌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수업은 분명히 웹베이스드로 쉽게 갈 건데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쓰면서 필요할 때 부수적으로 쓸 계획이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요. 처음엔 좀 단순 무식하지만 왕도는 없어요. 한글판 책들도 자존심 상할 필요 없이 가지고 와서 읽고 예제 많은 거 쳐보고, 대신 여러분들을 컴퓨터에서 갑자기 손이 나와서 왜 이렇게 에러를 많이 내? 이렇게 때리지는 않으니까 그냥 꾸준하게 외롭고 힘들 때 같이 대화를 나누면 실력은 부쩍부쩍 늘어나요. 매cin토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가면은 엑스코드라고 불리우는 맥용 C++이 들어가 있는 컴파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안 하고 나중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리눅스를 조금이라도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권장할 만한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눅스 운영체제라는 걸 써보는 사람들 이런 걸 쓰면 도움이 돼요. 에디터. 나중에 결국 에디터를 한번 내가 별도로 돌려보고 싶다. 저 텍스트 파일도 뭐 이렇게 해보고 컴퓨터 안에 데이터 파일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읽고 싶고 뭐 이런,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확장자가 혹은 제목이 리드미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리드미 퍼스트, 리드미. 그거는 이제 개발자가 개발자한테 주는 정보예요. 이걸 먼저 읽고 뭔가를 하시오. 이게 되게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요 에디터를 쓰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은 난 원래 매cin토시 매니아지만 요 마이크로소프트 써 있는 거 써요. 요거 공짜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공짜로 줘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깔면 요게 이제 텍스트 파일 같은 걸 열기 쉽게 해줘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C++하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수업은 미니멈 리퀘어먼트로 제일 쉬운 거에 집중할 테니까 이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운받아서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점점 조금씩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 친구들은 이제 수업이 중반쯤 지나면 나 이것 좀 짜보고 싶은데 진도 나가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경희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opensource.khu.ac.kr에 들어오면
여기 보면 오픈 소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이 쓸만한지 앞서 얘기했었던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아까 커뮤니티 이런 것도 여기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뭐 다른 C++, 기타 등등 밑으로 내려가면 굳이 뭐 MS 오피스 안 써도 오픈 오피스 그래서 워드 프로그램도 있고 혹시 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뭐 라즈베리 파이 조그마한 컴퓨터 사용법도 있고 거기에 웹 서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한 56개, 60개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좀 껄떡거려 보다가 거기 이제 관심 있으면은 이제 좀 경험도 해보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쿠허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하고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모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쿠허브라는 데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건 등록할 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수업용 개발 서버라고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바로 얘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실행이 되는 가장 작은 C++ 프로그램이에요. 가장 작은 C++. 글자가 몇 개 없죠? 그래서 int라는 글자가 있고 한 칸 띄고 main이라는 글자가 있고 가로 열고 닫고 아래쪽에 오프닝 브레이스하고 클로징 브레이스가 있는 게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완벽하게 빌드가 돼서 기계어로 번역이 되고 실행이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최초의 C++의 실행의 시작이에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그리고 오늘 분석을 한 다음에 내일 모레에 얘 환경을 봐야 되겠는데 얘를 실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할 건데 일단 타이핑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뇌가 프로그래밍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계속 주장하는 건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하는 방법 모르는 줄이 없는 게 좋아요. 조금 오래 걸리고 의지 같을지언정 한 줄 한 줄 모르는 게 없이 꼬박꼬박 알면 게 좋아요. 꼬박꼬박. How are you? how가 뭔지, are가 뭔지, you가 뭔지, 심지어 이 물음표가 뭔지 아는 게 좋죠. 그죠? 언어의 언어. 언어는 왕도가 없어요. 자, 라인 1만 설명해서 지금 한 장을 끝낸 거예요. int 띄고 main 가로 열고 닫고인데 C++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무조건 얘를 타이핑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 앞서의 대부분의 툴들은 여러분들이 CPP 파일을 만들면 이걸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대부분. 안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이거를 타이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 한 줄은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C++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게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의 무시종 약속을 지켜야 돼요. 무슨 약속이냐? 실행하는 자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실행하는 자는 컴퓨터 운영체제예요. 그렇죠? 윈도우즈에서 돌든지 맥킨토시, 맥OS에서 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부탁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기능을 수행해 주세요. 그러면은 걔가 묻겠죠.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제 1장은 어디야? 약속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없고요. 메인이에요, 메인. 메인이라고 불리우는 애를 우리는 항상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로 열고 닫는 부분이 있고 요 앞에 int라는 부분이 있죠. 가로 열고 닫은 게 뭐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하나를 더 줘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초에 실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초에 실행을 해주세요. 아직 시간이 20분여 있으니 실제로 이 짓거리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시커먼 도수창이라는 거를 배울 거고 무식하게 손가락을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죠. 파일이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치고 있어요. 나도 왜 DIR을 LSI를 치고 있니? 자, 디렉토리를 이동할 때 여러분들은 단추를 누르면서 클릭했지만 나는 지금 손가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HWP가 있나? 없네. 그러면은
윈도우즈의 프로그램 파일 들어가야 되나? 쭉 올라가서 손가락은 뭔가 하고 있죠. dir 명령을 준 거예요. 파일을 찾으세요. hw.exe, hwp라고 불리우는 실행 파일을 /s 디렉토리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주면서 타이핑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쯤 되면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매킨토시가 되게 멋있다. 근데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게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에는 왕도가 없어서 이런 시커먼 창을 열어놓고 실행을 해요. 우리들이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 HWP는 실행이 되나? 안 되는구나. 손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찾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해가지고 보여줄게. HWP를 실행을 할 때에 HWP 한 칸 띄고 여기도 실행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dir하고 없네. 프로그램 파일도 없나? 프로그램 파일도 어디 있는지 py 뭐 이렇게 있네. 97 py.exe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썬이겠지 뭐. 그래서 py를 치면 뭔가 실행이 되잖아. 밑에 글자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원래 쳐요. 손가락으로 뭘 쳤느냐면 실행 프로그램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그거를 치지 않고 마우스를 2번 누르잖아요. 마우스를 2번 누르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손으로 쳐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HWP 확장자에 있는 거를 2번 누르면 무슨 짓을 하느냐? 윈도우즈에게 글자를 주는 거예요. 아래 한글을 실행해다오 HWP 한 칸 띄고 여러분들이 2번 꾹꾹 누른 그 파일 이름을 줘요.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메인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해요. 내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이에요. 근데 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 때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입력 파라미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문계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수학은 산수는 했으니까 이런 거는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펑션 f가 있는데 입력 파라미터 x를 받아가지고 결과값 y를 돌려준다. 가로 열고 닫은 게 이 가로 열고 닫은 거고 저한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건 이게 지금은 없어서 저한을 채워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는 거고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C++에서는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요게 타입이 뭔지 현재 여기는 뭐냐? 인트죠. 프로그래밍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최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봐요. 인트는 어디서 왔느냐? 인티저, 정수. 즉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저 메인이라고 쓴 데서 시작을 할 건데 현재 우리는 아무것도 입력값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일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건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정수 타입으로 돌려주길 바란다고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글자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C++면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즉 대문자로 섞었으면 안 돼요. 소문자만. 까칠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까칠해요. 소문자로 쓰라고 그러면 소문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인티저라고 쓰기 너무 귀찮아서 인티저라고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C++는 C 언어의 특징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잖아요. 문법이 되게 단출하다. 그래서 int. 그래서 프로그램의 최초 시작 지점이며 입력값은 없고 출력값이 있다면 정수값을 받는 걸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았는데 괄호를 열면 이러한 기능의 시작 지점이 돼요. 괄호가 닫히면 끝난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요 줄을 시작 지점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돌아다닐 시작이 될 거예요. 결국은 이 안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타이핑하면 프로그램이 최초 OS의 운영체제에 의해 소출이 돼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테니
요 안에 뭔가 채워넣으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는 거고, 마지막 줄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끝나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 그리고 이 이름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 형태, 이 이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대부분의 C++ 책은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구경만 합시다. 근데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한번 체크해야겠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애들이 깔려 있어요. 지금 얘는 현재 버전 2010으로 되어 있네. 2015도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2015로 가시고. 얘가 비주얼 스튜디오예요. 여러분은 이것보다 좀 더 작고 기능이 향상된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공짜로 학교에서 다운 안 받아도 되고, 집에 가서 아까 그 링크를 누르면 집에서 무조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할 거느냐,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기저기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하는 웹 환경에서는 이런 걸 안 만들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타이핑하고 실행 끝.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쓰라고 짧게 실습 시간에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게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을 시키는 건데, 얘를 쭉 돌리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잖아. 그래서 윈도우즈 32 컨트롤 이런 거를 선택을 할 텐데, 주 목적은 이건 아니니까 뭔가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구경만 해요. 괜찮아요.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날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또 왜 이거를 만들었냐 하지 말라니까. 클로즈 솔루션 프로젝트 건설. 자,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이제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CPP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화면을 깔 건데, 이것도 이거 글자 확 좀 키워줘야겠다.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깐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에디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다음 시간에 요것 또한 30분 할 거고, 웹 베이스 환경 중심으로 돌아갈 건데, 똑같이 아까 거를 칠 건데 INT 색깔이 바뀌는 거 봤어요? I가 까만색이고 N인데 밑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나타나고 있죠.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팍 키울게 다음 거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물결 무늬가 나타나는 거는 이거 틀렸어 하고 얘기하는 거고, T가 되면은 색깔이 바뀌고 밑에 없죠. 그 다음에 MAIN 바로 열고 닫고, 브레이스 열고 엔터 치면 모양이 예뻐지라고 지금 한 칸 더 띄워준 거고, 브레이스 닫으면 둘이 닫고 색깔이 합쳐지잖아.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INT가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디터라고 부르는 애들이 그냥 아까 메모장인 경우에는 아무 짓 안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타이핑하는 이런 에디터들은 보는 것과 같이 CPP다. 아, 그럼 여기가 C++를 입력하려는 거구나. 그래서 빌드를 하지 않더라도 미리 에러가 날 만한 여지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는 인티저라는 거를 인식을 한 거고, 메인이 있고 가로 열고 닫았고 브레이스 열고 닫는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빌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요 위에 빌드라고 되어 있고 여기 빌드 솔루션이 있어요. 단추만 누르면
열심히 뭐가 돌아가죠? 밑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려워하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한 줄 한 줄도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뭐가 이렇게 나오면 두려워하지만 때리지 않아, 해치지도 않고 컴퓨터가 폭발하지도 않거든. 제일 중요한 건 빌드는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빌드 하나가 성공했고 아무런 에러가 없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써 있는 이유, 빌드를 오늘은 기억을 하고 중간에 3개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그랬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럼 실행을 시켜야지. 실행을 시키는 과정은 아까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디버그. 기억하라고 그런 이유는 있어. 여기 디버그라고 써 있으니까. 그리고 밑줄을 보면 직관적으로 스타트 디버깅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건데 오늘 깜빡하면 안 돼. 이 프로그램은 지금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봤죠? 실행된 거. 뭐가 떴죠? 뭐가 떴어?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떴다 사라졌지? 실행이 된 거예요. 자, 다음번에 설명을 할 거니까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너무 빨리 사라졌잖아. 그래서 이런 툴을 쓰는 이유인데, 이런 툴을 쓰는 이유, 웹 베이스 된 이게 없을 거예요. 지금 하는 게. 근데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설명할 이유인데, 그리고 한번 관심이 있으면 깔아보고 미리 한번 써보면 바디쳐 주기 전에 해보는 거는 쾌감이 아주 커요.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사람들은 왜 소프트웨어를 짜는 게 재밌냐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돌아가니까. 내가 시킨 대로 돌아가니까. 교수님이 시킨 대로 짜서 얘가 돌아가면 짜증이 나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돌아가니까 그런 거고, 이 툴에서는 되는데 웹 기반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툴을 설명할 이유인데 너무 빠르잖아. 그래서 디버그에 가면 여기 스텝 인투와 스텝 오버라는 게 있는데 단축키로 F10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럼 희한하게 지금 푹 지나가기는 했는데 여기 조그마한 게 노란색 화살표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실행이 돼 있으며 현재 이 지점을 실행하고 있다예요. 이게 실행이 됐다고요?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 아닌 게, 얘 이름은 hello y라고 내가 만들었고 hello y.exe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된 거예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뭘 했느냐? 한 줄 실행했어요. 한 줄. 그래서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 있어요. 한 줄 한 줄. 그리고 다시 한 줄을 우리가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는 그냥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한 줄을 실행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상한 화면이 나온 건 나중에 설명을 한 거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세 줄이 가장 완벽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대부분의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의미를 몰라도 돼요. 대부분의 책을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아주 역사적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하고 에러가 없어요. 뭘 타이핑을 많이 했지.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면 이런 건데,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화면이 화면이죠. 한 줄을 실행하게 되면 이 오른쪽 상단 위에 Hello World라는 글자가 찍혔어요. 그쵸? 왜 시작을 이걸로 안 하고 int main에 가로 열고 닫은 거로 끝냈느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만 본인 프로그램에 넣는, 그러면 처음엔 많이 힘들지만 도움이 되는 게, 역순으로 나가면 Hello World라는 글자를 Cout이 뭐냐 하면 컴퓨터하고 프로그램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디폴트로 내보내야 될 그 기기, 현재 이 소프트웨어는 어디를 그걸로 잡고 있냐면 모니터. Cout의 C는 콘솔이에요. 콘솔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새까만 창을 우린 콘솔 창이라고 불러요.
그럼 콘솔이 뭐였냐? 역사적으로 이 모니터인데 화면이 오직 저 까만 거에 저렇게 헬로 월드만 돼가지고 깜빡깜빡거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화면 전체가. 이런 걸 우리가 콘솔 장치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단순한 입출력. 그래서 그런 장치의 흔적이 아직도 있는 건데 콘솔의 아웃에 해당하는 모니터 쪽으로 방향이 모니터로 향하고 있잖아요. 헬로 월드라는 글자표를 이 화살표를 따라 모니터로 출력하시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짠 적이 없잖아요. 아까 빌드 과정에서 무엇이 있느냐? 남이 만든 걸 가져오는 건데 결국 이건 남이 짜놨어요. 누가 짰느냐? C++ 문법이라는 건 뭐 브레이스 열고 닫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정도의 기능은 언어 안에 있어야 된다.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거. 그걸 남이 짰단 말이에요. 그 남이 짰던 걸 가져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샵 인클루드 IO 스트림인데 이렇게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야 돼요. 인클루드 포함하는 거잖아. 뭘 포함해? 본인이 짜지 않고 남이 짠 거를 포함하는데 이때 뭘 포함하고 싶느냐? IO 스트림, I는 인풋, O는 아웃풋. 스트림은 이렇게 글자와 같이 무언가가 정보가 끊임없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 계속 이렇게 영어 단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외대 출신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 들어오면 점수가 좋아요. 언어는 언어더라고. 인풋과 아웃풋을 하는데 그것이 뭐 파일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화면이나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내보내는 게 스트림이고 입력과 아웃풋과 관련된 스트림 기능을 이미 누군가 짜놨으니 그거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만든 기능을 포함한 건데 이것도 어려워. 그래서 이걸 지워버려.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설명은 두 줄만 하고 한 줄을 지워버린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Cout이라는 게 콘솔 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얘의 이름은 스탠다드에서 정의한 그러한 인풋 아웃풋 장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패밀리 네임이고 얘게 본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탠다드 장치 안에 있는 것 중에 화면으로 출력하는 쪽으로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내보내는데 내가 짜지 않았으니 남의 거를 가져오는지라 가져오라고 명령을 준 거죠. 이것까지 알면 네 줄로 짜는 거고 시작을 이렇게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인트 한 칸 띄고 메인 가로 열고 닫고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줄 한 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샵 인클루드 IO 스트림이라고 위에 했었었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코드를 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C++의 기본 문법을 조금씩 익혀가면서 1칸을 먼저 채우는 일을 할 거고 수업이 중후반부에 다다르면서 2칸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 정리하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C++를 가리킬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예 처음에 아는 게 없는 상태로 규정을 하고 해요. 여러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 과목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과목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C++에 대한 코어 지식을 지킬 들을 것이며 수업은 이론 수업인 경우엔 대부분 이론만 해요. 실습을 하는 건 여러분들은 손을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이 내가 하거나 한번 해봅시다. 요 정도의 간단한 실습일 거고 그 다음에 실습 수업은 완전히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은 두 가지 타입인데 수업에서 쓰는 거는 웹 베이스드로 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뭐 한 칸 한 칸 하거나 하지 않아요. 단 한 칸 한 칸 하는 저거는 첫 번째 실습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방금 보여준 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 칸 한 칸 진짜 이해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두 가지 책은 살 필요는 없지만 한글판 책도 살 필요가 없이 도서관에 하늘만큼 차는 많은 책 중에서 쉬운 책을 사요. 그 제일 중요한 거 왕도는 없어요. 한 칸 한 칸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듯이 한 줄 한 줄 돌려보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조교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던 그 다음에 실습할 때 항시 옆에 계실 테니까 손 들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오늘 질문 있는 사람? 수업은 오늘처럼 이제 정상 진행합니다. 네. 퀴즈 같은 걸 본다고 하셨는데 퀴즈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보고
시작하자마자 일단 퀴즈를 보고 그다음에 수업 이어가요. 네, 퀴즈는 간단하게 이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 그거는 문제 하나를 푸는 형식이 될 거고, 미리 얘기하지만 시험인 경우에는 오픈북이 있고 클로즈북이 있어요. 책을 들고 들어와도 되고 안 들고 들어와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퀴즈나 이런 거는 본인이 있는 자료 총동원 해도 상관없어요. 시험도 오픈북이라고 선언을 하면 본인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 가지고 올 수 있는 책들, 왜냐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보고 하면은 조금 당황하잖아. 그래서 본인이 친숙한 책, 실습한 책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도 전혀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픈북을 한 반, 클로즈북을 한 반 정도 할 생각이에요. 시험은 4번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4번의 시험이 메조리티로 들어갈 거고, 퀴즈인 경우에는 그레이드를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했으면 될 거예요. 별도의 레포트는 없어요. 퀴즈 10번과 시험 4번으로 그냥 없앨 예정이에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럼 오늘.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요거는 컴퓨터랑 안 믿는